저희들이 4년 동안 교육시켜서 이번에 첫 배출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신생과가 아니고 2007년도 2월부터 저희들이 항공전자과로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전문 학사 과정을 하면서 이 항공기 직접적인 정비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 항공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시켜서 2016년도에 이제 마지막 졸업을 시켰습니다. 했을 때 그때까지 약 한 10년 동안 공군기술부사관으로 368명 정도가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숫자말로 공군부대 어디에 가도 경북전문대 출신 부사관이 한 명이라도 없는 데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지금 뒤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뭐 지금 뭐 예비 장교되어 있고 장교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어차피 이 항공기술은 공군이 주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커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 어떤 목표도 일단은 군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직업군으로 가서 거기서 경력 그대로 쌓으면서 경력직으로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상당히 큰 역사의 어떤 아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2016년 8월 달에 저희들이 약 5년 되죠. 5년 전에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른 거는 다른 대학들, 뭐 경운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항공기계과를 들어갔는데 자기과 수업도 해야 되고 정비사 과정은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2,410시간은 소화를 해야만 시험칠 자격이 되는데 자기과 수업까지 갖다 붙였을 때는 엄청난 이제 피로도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합격률이 거의 다 지금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센터 인가를 받을 당시부터 학과 안에다가 센터를 넣어둬서 센터의 수업이 곧 학점으로 바로 그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학과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어떤 학습에 대한 피로도는 다른 대학이나 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러면서 4년 과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뭐 다른 데 2년 반 만에 졸업시켜주고 뭐 취업한다는데 거기로 가자, 그거 저희들 별 신경 안 씁니다. 정말로 해보면 졸업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 치었을 때 합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이 패턴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17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아가지고 2+2 학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2+2는 아까 우리 검장선생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호과 같으면 1학년 들어오면 4학년까지 쭉 가다가 중도에 만약에 스톱을 하게 되면 이 중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한 게 뭐 가성비 좋게 그냥 4년째 학과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진출 방향을 보게 되면은 정비사가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첫 목표하고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저희들한테 한번 들어오면 10구인데 그 10구를 그냥 버려줄 게 아니라 중간에 2년만 버텨주면 전문 학사라도 받아가면서 항공에 꼭 정비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서 항공 관련 부품 회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려고 2+2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계속 간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면은 4년째 학위를 받는 건 똑같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017년 그렇게 시작을 했고 18년도 되니까 이제 2학년을 올리니까 3학년을 가야 될 그 자격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부가 이게 전문 학사 과정이라 해서 심화 과정이라는 거를 전문대학에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가를 바로 받아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4학년까지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헬기 정비사 과정 올해 초에 지금 저희들 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항공 정비사가 아니라 분야를 세 분야로 나눠서 전자정비사, 그다음에 헬기 정비사,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 고정익 정비사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눴고 저희들이 그때 맞춰서 바로 준비를 해뒀다가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헬기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헬기 정비사 과정 인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학생들의 첫 케이스가 지금 내년 2월에 졸업한 지금 4학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과정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아까 잠깐 못 보셨는데 저녁 먹으러 갔는데 지금 오후에 지금 또 들어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시간 추가 교육을 받으면 헬기 정비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4학년들은 약 70%가 이미 정비사 과정을 다 끝냈고 70%가 지금 취득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헬기 과정 끝나면 바로 시험 맞춰서 합격하면 두 개를 다
아주 빠르면 두 개를 다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과정은 남들에 비해서는 좀 특이한데 저희는 아주 정상이라고 봅니다. 대학 등록금 내고 자기 공부하면서 자기 학과 공부가 결국은 자격증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 거지. 물론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는 별도 공부라는 것들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기능사 따기 위해서 별도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 교과가 생소한 교과는 아마 아닐 겁니다. 원래 학과 교과에 있는 교과를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했으니까 뭐 추가 공부를 하는 개념이지 안 하는 공부를 별도로 시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졸업할 때까지 4년 졸업할 때까지 140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그 안에 모든 2,410시간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 교과를 하지 않고 일본을 합니다. 하는 게 이유는 2,410시간을 소화하는 것보다 더 작은 시간이 4년째 140학점을 받는 시간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잉여되는 것들은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정도를 학기 중에 그냥 무료로 저희들이 과정을 만들어서 계속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 받는 형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지 뭐 야간에 별도로 모은다든지 방학 때 남아라 이런 과정은 지금 헬기 과정만 별도로 90시간에서 별도로 하지 그 외에는 그냥 학자 안에 다 넣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문 학사 과정에서 정비사를 취득한다. 되게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학기에 15학점이고 20학점이고 15주를 수업을 하면 300시간이 한 학기 수업이에요. 그럼 1년은 600시간, 2년이면 1200시간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은 졸업할 때까지 전문학사 1200시간을 보통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일반과 기준에 2400시간을 하면 그 배꼽절을 정확히 배려를 해야 된다. 결국은 야간, 방학 다 뭉개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그걸 소화하기 힘들어져요. 지금 그 전문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 지금 이제 첫 타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경기항공과 똑같은데 그 인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 지금 1학년들이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수업을 못해요. 정규 수업 다 해야 되죠. 그 외의 수업을 보통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방학도 미뤘더니만 1학년 때 벌써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 상태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통 이제 2,410시간을 언제 소화를 하게 하냐면 상위 1학기 마칠 때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위 2학기는 빈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는 부사관이라든지 장교 준비가 필요한 친구들은 수업을 해요. 학점 140학점 이수해야 교육부법상 이제 학위를 주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주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정비사가 이제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상위 2학기에 그때 총괄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과 목표를 넣어서 언제든 시험 치고 오고 부사관 준비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뭐죠? 졸업할 때 이미 정비사 면장을 취득하고 졸업하면서 학사기 취득하고 나가는 순간은 장교나 부사관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고 어차피 얘도 군대 나가야 돼요. 저희들은 중간에 군대를 안 보냅니다. 왜? 이게 특이한 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보면은 한번 한 기수가 시작되면은 입과가 시작되면 수료 끝나기 전에 중간에 기수는 발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드론 교육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한 기수 시작과 한 기수 끝 이후에 또 다른 기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중간에 휴학을 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도가 바뀌었다 이러면 앞에 교과하고 뒤에 교과가 섞여 뒤집어지면은 시간수 2,410시간 보는 게 아닙니다. 기체 정비에 몇 시간 다 교육을 받았는지 이걸 다 보다 보니까 뒤집어지면 결국은 나중에 앞에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충분히 그걸 인지를 시키고 무조건 끝까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이제 이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비인가 교육기관들 관련 학과로 인정을 받은 대학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대학들이 무지하게 생겨나는 게 이게 법이 재작년도에서 작년도 넘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 과정 이수 후에 실무 경력 또는 실습 6개월 이상을 또 하게 되면 실기 자격 주기 실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실습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항공사는 뭐 실습생 잘 받지도 않지만 받아도 인연도 안 되고 그러고 항공사가 정비사가 없는 사람을 급여 줘가면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줄 수 있는 게 정비사는. 그러니까 실무 경력을 쌓을 데가 없고 쌓는다 해봤자 군에서 경력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까 아주 추려를 해서 전문 교육기관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네들이 결과는 아마 3, 4년 뒤에 아마 정비사 과정 이수하고 시험 친 합격률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총장님도 얘기했는데 전국적으로 27에서 30% 정도만 항공정비 사업을 취득을 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에서 시험 응시자들. 근데 저희들이 90% 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고 별도의 수업 없고 자기 수업이 곧 2,310시간을 소화하는 거고 그 빈 시간에 어학 준비도 하고 자기 실습 부족한 것들을 계속 자기들끼리 서로 포옹을 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실력 쌓으려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실력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마음도 없이 야간에 막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월등히 나아져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주니까 이게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일반 직업교육기관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조직인데 이거는 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제가 이제 학부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부장이 딱 두 학과밖에 없어요. 간호과하고 저희 과인데 간호과에 비해서 저희 학과 학생들은 작습니다. 간호과는 한 학년이 150명씩 되기 때문에 규모가 워낙 크고 저희는 왜 학부장이 있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면 안에 해남기술교육센터도 있죠. 그 다음에 K드론 센터도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생긴다. 아까 권쌤한테 잠깐 저쪽에 보여드렸는데 기종안전교육센터에서 정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체 한 기종을 책임질 수 있는 좀 업그레이드된 정비사 자격이 있습니다. 기종안전면장에서 그거를 교육시킬 수 있는 센터가 지금 이제 설계가 막바지에 들어갔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걸 작년 8월에 이제 다 받았는데 저희 산단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국고 35개 그냥 40억 받았죠. 그 정도를 저기다 투입합니다. 저거의 1차적인 목표를 저희 학생입니다. 면장 받아서 끝내서 다 됐으니까 가라가 아니고 분명히 회사에 가보면 면장 위에 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 찾아다니면서 필요해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목요에다 이걸 준비를 해놓으면 이 학생들은 저 혜택까지 다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보면은 그 웬만한 교육기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가 저희 학생들의 자부심을 많이 키워줘요. 그냥 학과로 존재하는 학과가 지원을 받는 혜택보다는 학부 단위들이 워낙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보시면 상당히 넓게 이렇게 커져 있는 게 연 단위로 해서 계속 섹터들이 늘어나왔던 겁니다. 시설실은 뭐 이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 보여주는데 시설실 거의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5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데가 세 번째 섹션. 그 다음에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강의실하고 있는 데가 첫 번째 섹션.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섹션이죠. 바깥이. 그리고 네 번째 섹션이 드론 센터 그 안에 보시면 옆에 또 시설실이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이고 다섯 번째는 오시다 보시는데 지금 추워서 못 나왔는데 이쪽 건물의 옥상에 저희들이 헬기를 한 대 넣었습니다. 그래서 헬기 로터가 돌면서 테스트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다가 노란색 헬기를 한 대 더 올려가지고 저희는 보시서 얘기했지만 뭘 전시하려고 기체를 갖다 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도 받아가지고 전시하겠다고 준 것들도 다 집어져서 다 정비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보여주기식보다는 돈 생기면 생기는 쪽 학생들한테 투입해서 학생들이 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는 총 23개 파트입니다. 조금조금하게 저희들이 벽을 안 치는 이유는 원래 정비 창을 가면 벽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인가를 받을 당시 이게 국토부 요청이었습니다. 일반 강의실에 비행기 들어가도 꽁꽁 집어요 하지 말고 서로 포옹하면서 엔진 정비, 무슨 기체 정비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될 수 있는 공간을 좀 잡아달라 했어요. 처음에는 경락고를 좀 지어달랬는데 경락고 지을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다행히 집처럼 공간이 있어서 저기다 넣어놓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수업을 할 때는 23개의 파트를 가지고 서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A320하고 B737이 우리나라의 주력 기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종안전교육센터를 확정받고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갔고 내년부터 이제 공사 시작됩니다. 저기는 특이한 거는 일반적인 소형 규모가 아니라 대형 항공기다. 중대형 항공기 실제 엔진, 실제 조종석, 실제 랜딩기와 실제 도어를 파트별로 4파트입니다. 4파트를 갖다 놓고 집중 교육을 그러니까 여기서 4개월, 그다음 OJT, 현장 실습, 현장 견학 뭐 다 해서 거의 총 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게 그냥 받으면 교육비가 원래는 1,000만 원입니다. 10개월에. 그래서 그런 혜택을 학생들한테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총장님 습점을 우리끼리 말로 항공에 꽂히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이제 항공 운항인데 지금 몽골하고 이런 쪽 저희들이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국내 하늘이 없어요. 비행 훈련을 할 하늘이 워낙 없어가지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려고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몽골 대사관에서 저희들 제가 한 번 딱 만났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못 오고 있습니다. 갇혀가지고. 그래서 오면 다시 소통이 되면 저 몽골 하늘을 저희들이 활용을 좀 해가지고 실제 비행 훈련하고 일반 교육을 여기서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면 아주 풀세트로 다 할 수 있도록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참 요거만 한번 보여드리죠. 이걸 잠깐 못 건드는데 보통 저희 이제 졸업시키면 어디로 취업시킵니까 하는데 취업의 판원은 워낙 많은데 취업을 받아주느냐고 가장 많거든요. 요즘 특히 항공사는 막 올 스톱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도 저희들은 취업은 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이 해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저희들은 군회를 중간에 안 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군으로 어떻게 잘 연계시키냐는데 저희들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사관이 목표입니다. 1차적으로 학교 문을 나갔을 때는 기술부사관이 돼야 의무공무기간도 소화를 하면서 남들보다 그 기간만 해도 월급 많이 받는데도 물론 2배수의 의무공무가 되죠. 일반 병에 비해서는. 하지만 4년을 연장을 실무경력을 인정받는 경력자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호를 하고 그런 부사관을 나오면 또 자기 기술도 또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벌써 올해 2월에 졸업한 친구가 제일 발빠르게 준비해서 얘는 장교가 완전히 목표가 돼갖고 3학년을 예전에 졸업한 친구인데 편입에 들어갔어요. 쉬다 집에서 쉬다가 그래서 1호로 지금 공군 장교를 임관을 벌써 해버렸고 지금 4학년들 현재 4학년들이 지금 그 공군에 총 작년도 같으면 예비 장교가 4명 공군에 육군이 1명 해군이 1명 다 이제 해군은 왜 가고 육군은 왜 가냐 하는데 거기에도 항공기는 다 있습니다. 이제는 해병대까지 만들어진다니까 그걸 목표로 하면서 자기 특성에 맞춰서 예비 장교가 뭐냐면 4학년이 시험을 쳐야 바로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갈 거니까 이거는 사관 후보생이라고 해요. 바로 가는 거고 예비 장교는 뭐냐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누구나 칠 수 있고 4학년까지 학점 유지 잘하면서 합격된 상태에서 유지 잘하면서 졸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 군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장교를 뽑아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비 장교예요. 그래서 그게 올해도 또 지금 예비 장교가 5명에 1명 그리고 지금 현재 4학년들은 시험 치면 예비 장교가 아닙니다. 이제 학기 끝나지 않습니까? 2달 뒤에 졸업을 해요. 졸업하면 인관이 될 학생들이 공군이 지금 5명이 벌써 합격을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지난번에 1명 가고 올해는 5명.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 저렇게 장교에 들어붙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1명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학생들끼리 요즘 가성비라고 하죠. 저게 어쩌면 경력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알면서도 관리직으로 가보면 이 정비에 관련되는 자기 그 기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게 좋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되게 학생들한테 고마운 게 우리도 열심히 시설도 준비하고 나름 잘 가르친다고 노력은 했지만 그거를 잘 가르쳐 줍디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내놓는다는 게 상당히 요즘은 보기 드문 거거든요. 저희들이 장교반을 별도로 운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떤 우리가 노력하면 학생들도 알아봐주는 그래도 참 알아봐주는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하는 이 즐거움이 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런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인원수가 이렇게 장교 부분이 올라가는 이유는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4년 동안 거치면서 학생들이 이과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른 방향을 틀었을 텐데 열심히 해오려면서 장교직을 준비하거나 된 학생들은 정비사 다 땄습니다. 그래서 목표생이 뚜렷하도록 잘 가고 있는데 좀 이 시설이나 환경 그리고 우리 청년님 생각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보시고 어쨌든 EMU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EMU도 어떻게 보면 항공정비사 과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을 열어주느냐는 국토부의 관건이 돼 있는 거고 중간기술을 열어주는 그거는 이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항공에는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을 불려들었을 때는 최종 목표는 정비사가 되도록 가게끔 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들도 입조를 해서 그 학생들이 충분히 지금 비사를 따고 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해오는 것처럼 좀 내보낼 때도 갈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양 학교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